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전임자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내렸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뒤집기 하느라고 바빴죠.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렸던 명령들 전부 다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가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중국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죠. 의회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 공화당 아주 서로 칼을 날카롭게 갈아가면서 대항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중국이 현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크고 위협적인 적국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정권이 바뀌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중국에 대해서 과연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강하게 조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키 헤일리, 사진에 보시는 이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유엔 대사를 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최근에 블레이즈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인터뷰인데, 근데 그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내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준 시나리오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 니케일리가 과연 중국 사람들로부터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 그 인터뷰 영상을 우연한 기회에 저희도 입수하게 돼서 보고, 이거는 꼭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헤일리 전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엔에 근무했던 첫 해에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용한 그런 나라였다. 시진핑 주석이 임기 제한을 없애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예전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유엔에 와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완전 자기 뭐 임기 이런 것들 갖다가 평생 집권할 수 있는 형태로 싹 다 바꿔놓고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또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각종 위원회들, 정말 실권을 쥐고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까지도 가질 수 있는 여러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의 장들도 전부 다 시진핑 주석이 맡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중국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엔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다른 기관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협하면서 국가들의 표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엔에 있는 다른 나라들 대표들한테 점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섭하는 정도가 지금 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위협을 하면서 간섭을 했다는 것이죠. 너 중국이 우리 중국 편 들어줘. 그게 좋을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슬쩍 위협하면서 자기네 편을 들어서 투표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함대를 가지고 있다.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 함대 전력 규모는 상당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항공모함 숫자도 상당하죠. 그들은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현대화하고 있다. 방공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혹은 전투기들을 요격할 수 있는, 공중을 보호하는, 자기 이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현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기술력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화성에까지 지금 착륙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에 있는 상당한 많은 자료와 인재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물들, 그리고 각종 노하우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뒤로 슬쩍슬쩍 다 빼나갔던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안 들이고 이 유명한 대학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전부 다 조금씩 돈 대주면서 그 결과를 다 가져가기도 했었고, 나사 같은 곳에도 이 중국인들 갖다 열심히 심어놓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전부 다 정보들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훔쳐갔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참 갑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중국의 기술력이 어쨌든 상당 부분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를 키우고 기술력도 현대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이 인권 유린 국가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헤일리 대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 위구르 100만 명 강제 수용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절대 우린 강제 수용소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때는 직업훈련원처럼 꾸며져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본인 이름을 바꿔라, 종교를 바꿔라, 내지는 그 종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기에 강요하지를 않나, 그 안에서 뭐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권 문제만 이야기하고 나오면 내정 간섭하지 마라. 뭐 우리나라 얘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끼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헤일리 대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집단 학살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위구르, 신장 위구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년도의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 주장을 강하게 펼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공화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이 북경 올림픽에 보이콧해야 된다. 그런데 전 단순하게 그냥 신장 위구르 같은 그런 인권 문제 때문에 보이콧하자라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헤일리 대사의 동영상 인터뷰에서는 왜 보이콧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지난 올림픽을 했을 때, 지난번에 하계 올림픽을 한 적이 있었죠. 중국이 그것을 그들의 국제사회 데뷔 파티로 봤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거 커밍아웃 파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제사회에 중국이란 나라가 야 우리는 그렇게 폐쇄적인 이상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정상국가야. 너희들과 같은 국제무대에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도 같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야. 지구촌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 국제사회에 본인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하계올림픽은, 베이징 하계올림픽.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이 열리면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새로운 초강대국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열면서 야 미국만 슈퍼파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 중국이야말로 이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이야. 라는 것을 아주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의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만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대만을 점령하면 끝장나는 것이다. 그때는 정말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던 그 진행자가, 사회자가 도대체 끝장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홍콩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홍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홍콩 시민들이 어떻게든 항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했죠. 말로는 그러지 마라 했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이게 헤일리 대사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지역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른 곳으로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야 여기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관없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중국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정말 초강대국이라는 것을 위세를 쫙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고,
그 뒤에 대만을 필두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약소 국가들을 점점점 먹어나가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이 계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이제 헤일리 대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잠을 설치고 있다. 헤일리 대사가 한마디 더 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중국 사람들 정말 작은 여러 곳곳 여기저기 곳곳에다가 작은 부동산들을 투자해 놨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경박한 인프라 프로젝트다. 헤일리 대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경박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를 기다리며 빚을 지게 한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자, 너희가 이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우리에게 당신의 군사시설을 주고 우리에게 당신의 항구를 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그마한 나라들의 땅을 야금야금 다 사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도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중국인들의 소유로 돼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작은 나라들의 땅들을 여기저기다가 조금씩 사놔놓고서는 나중에 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길 기다리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계속 원조를 해준다는 거죠. 돈 대주고 그 작은 나라에다가 그 나라는 이유도 모르고 중국이 도와주니까 고맙게 그 원조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너희 그 돈 갚을 수 있니? 그러면 지금 당장 갚기 힘든데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돈 갚기 힘들면은 먼저 너희 군사시설을 우리가 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줘. 너희 항구도 좀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야금야금 뺏어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너희 그 유틸리티가 뭡니까? 전기, 가스 이런 인프라 사업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중국인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죠. 심각하죠. 지난번에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큰 사업가가 텍사스 지역에 땅을 사놓고 허가를 받기를 그 지역에 풍력 발전소를 만들겠다라는 허가를 받고 땅을 사놨는데 그 지역을 전부 다 울타리로 담장으로 다 가리고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에폭타임즈에서 한번 특집으로 이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야, 진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넉넉히 바라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생각만 해봐도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는데 이것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중국 기업도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이죠. 중국의 군대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 지금 중국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 주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를 수년 전에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중국 군대와 협력해야 한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회사를 생각해 봐라. 건강 데이터, 우리의 개인 정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중국 군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 군대가 우리 개인들의 사생활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끔찍한지. 이런 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실행이 됐다. 헤일리 대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3M과 허니웰, 대표적으로 이 두 회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3M과 허니웰에서는 미국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PPE를 만들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라고 하죠. 이 PPE를 생산을 했는데 중국에서 했나 봅니다. 근데 중국은 그들이 PPE를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중국 정부가 도매로 그걸 사들여서 5G 통신 회사인 화웨이, 이 화웨이와 거래하는데 동의하는 나라에만 이 PPE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미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 2013년에 권력 장악을 한 이후에 국가안전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했고요. 국가안전위원회 주도로 간첩법, 그다음에 인터넷 안전법, 국가안전법, 테러 대책법 이런 법들 잇따라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법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국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도청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강제 압수수색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군부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위험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전인대라고 이야기하죠. 전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법률을 만드는 어떤 핵심 기관입니다. 한 1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무위원회에서 2017년 6월 27일 날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 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안, 국가정보법안이라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 도청 감청할 수 있고 다 감시할, 모든 시민들을 다 감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빅브라더 국가가 돼 있는 거죠. 다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다 압수해 버릴 수 있고, 뭐 자유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2019년 5월에 정보통신보호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을 좀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웨이를 갖다 잡아놓지 않습니까? 화웨이 안 된다. 그리고 다 추방, 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화웨이는 다 추방, 네트워크 장비 전부 다 추방. 아주 강수를 두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화웨이가 네트워크 장비들을 만드는데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결국에는 정보들이 오고 가는 통로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칩 하나만 설치를 해놓으면 그러면 오고 가는 정보들을 중국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도청하고 감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전부 다 금지 이렇게 해버렸던 겁니다. 지금 이런 조치들은 지금 저희가 잘 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행히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압박에 대해서만큼은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인 모습이다. 이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화웨이 등 중국 군부 또는 감시기술 개발과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는 59개 기업에 대해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내렸던 행정명령, 그러니까 48개 기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59개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직접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확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거는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백신 빼고. 예. 그리고 백악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단, 이 이제 금지시키려고 하는 중국 기업의 명단들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다시 갱신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미국에서는 도와주지 않도록 규제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바이든이 내린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시점이 8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죠. 근데 뭐 민간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투자했던 것 있으면 다 빼라. 그 기간 안에 8월 2일까지는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거 다 빼라라고 이제 시간을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좀 뭐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북경 올림픽, 이 동계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이 부분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 정부도 한번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